안녕하세요. 사업보고서 읽어주는 남자 잔노사냥꾼 TV입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주식회사 동진 세미캠인데요. 우리나라에 내로라 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등 여러 기업들의 노광 관련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인데요. 해당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업의 적정 주가를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해 봤는데요. 우선 현재 주가가 주당 28,900원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021년도 예상 ROE는 20.92%인데요. 그 값을 대입해 본다면 적정 주가는 2만 원대 초반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28,900원인 점을 고려해 본다면 적정 주가 대비 현재 주가가 많이 업사이드에 올라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 주가가 적정 주가보다 높은 상황이 합당화될 수 있을 만큼 실제 재무제표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개선이 되고 더욱더 좋아지는 추세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파트 1. 회사 개요입니다. 기업 정보입니다. 1973년도 7월에 법인 설립된 회사로 반도체 및 TFT LCD의 노광 공정에 사용되는 포토 리지스트와 관련된 전자재료 사업 하나와 산업용 기초 소재인 발포제 사업을 주 영위 사업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주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은 동진 홀딩스 외에 특수관계인이 34.97%를, 기타가 65.03%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을 이어서 살펴볼게요. 삼성전자가 0.21%, 리노공업이 0.32%의 거래량을 보일 때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0.59%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어서 다른 두 기업보다는 높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지만 절대적인 상대성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은 거래량을 보인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대표이사는 이부섭 씨와 이준규 씨가 2018년도부터 꾸준히 맡고 있고 최대 주주는 앞에서 살펴봤듯이 동진홀딩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는 99년도 12월 21일에 상장이 되었고 본사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사업 부문별 매출액 추이를 살펴봐야겠죠. 보시는 것처럼 국내 전자재료와 해외 전자재료의 전체 비중의 약 89%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전자재료, 즉 감광액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국내 발포제 같은 경우에는 7.64%, 그다음에 해외 발포제 같은 경우에는 2.17%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수출과 내수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살펴봐야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최근 한 3년 동안 수출의 비중이 내수의 비중보다 항상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수출의 비중이 50%가 넘어가는 기업임을 알고 넘어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업 부문별 시장 여건입니다. 우선 사업 계열을 먼저 살펴볼게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재료와 대체 에너지용 재료와 발포제 이 세 가지를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재료는 감광액, 그다음에 반사 방지막, SOC 연마제 등으로 전자 소재의 첨단화와 집적화에 기여하는 그런 물품 등을 판매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동률을 살펴보면은 반도체 전자재료는 83.3%, 디스플레이 전자재료는 43.4%, 발포제 같은 경우에는 61.1%의 시장 가동률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실제 주요 매출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BOE, LG 디스플레이와 하이닉스 등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트 2,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동진 세미캠의 자산부채 자본의 연도별 증감률에 대해서 살펴봐야겠는데요. 우선 좌측 상단에 있는 증감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자본금은 0% 성장할 때 자본은 20%씩 성장했고, 따라서 증자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본이 계속해서 증가했다는 뜻이 되므로 이익잉여금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쌓여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채 같은 경우에는 자본보다는 낮은 12%씩 성장한 것을 알 수 있고 자산은 15%씩 성장했네요. 그래서 2021년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자본금은 257억 원일 때 부채는 6,252억 원, 지배주주 지분의 자본은 5,534억 원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 회사의 이자 보상 배율의 경우에는 13.28배로 1보다 크기 때문에 실제 회사가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고도
충분히 순이익을 발생시킬 만큼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7년도부터 22년도까지 손익계산서 항목별 증감률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매출액은 10.3%씩 성장할 때 매출 원가는 9.6%씩 성장을 해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매출 총이익은 9.6%씩 성장을 했고요. 판관비 같은 경우에는 12.9%씩 성장을 해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뺀 영업이익은 16.4%씩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23%씩 성장을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단과 당기순이익단 모두 아주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산 부채 자본을 영업 성격과 비영업 성격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2019년도에는 13.39%의 ROIC가 20년도에 15.47, 21년도에 14.92%로 10% 중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비영업 성격의 순자산은 2019년도에 마이너스 2,025억 원, 20년도에 1,129억 원, 2021년도에는 마이너스 1,306억 원으로 계속해서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ROE는 괜찮은 수준이지만 이 회사의 비영업 성격의 순자산은 낮은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비사분면 어딘가에 위치한 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고 투자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영업활동 및 투자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우선 당기순이익의 추이를 살펴보면은 17년도부터 21년도까지 우상향하는 곡선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같은 기간 동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당기순이익에 비해서는 고저가 있지만 실제 2020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당기순이익보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높아서 2017년도부터 20년도까지는 영업의 질이 좋았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2021년도에 되면서부터 당기순이익은 1,029억 원일 때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761억 원으로 영업의 질이 전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안 좋아졌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잉여 현금 흐름 측면에서 봤을 때 17년도부터 19년도까지는 꾸준히 올랐고 20년도에 하락 반전을 했지만 다시 21년도에 상승 반전을 해서 최근까지 주가가 조금 오른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K거 기준으로 어떠한 추이를 살펴보는지 항목별로 살펴보면은 단기 순이익은 23%씩 성장할 때 영업 활동 현금흐름은 마이너스 2%씩 역성장을 했고, 잉여 현금흐름은 28%씩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캐펙스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투자를 했기 때문에 매년 28%씩 성장한 것을 알 수 있고, 코스피 주가가 마이너스 7%씩 역성장할 때 동진 세미캠 주가는 10%씩 성장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금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배당 성향 및 배당 현황입니다. 2017년도부터 21년도까지 주당 배당액은 90원에서 110원까지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고, 실제 회사의 현금 배당 수익률은 주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배당 수익률 자체는 우하향한 것을 알 수가 있으며, 배당 성향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이익이 늘어남에 따라서 주당 배당액은 늘어났지만 배당 성향은 오히려 줄어든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감률이 다음과 같이 나오고요. 실제 좌측 상단에 보면은 국고채 3년이 3.76%인 점을 고려해 본다면 회사를 배당주로 갖고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배당 성장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트 3. 기업의 적정 가치 및 재현입니다. 다음은 기업의 적정 주가와 현재 주가에 대해서 각 기업들에 대한 자료를 가져가 봤는데요. 이 기업들의 현재 주가는 다음과 같고 적정 주가는 다음과 같이 포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적정 주가 대비 현재 주가의 추이를 보면은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적정 주가가 현재 주가보다 위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진 세미케 같은 경우에도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같이 현재 주가가 적정 주가보다 업사이드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실제 이 회사를 앞에서 재무제표로 살펴봤지만 회사의 단기 순이익이나 이러한 이익들이 높은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정 주가 대비 높은 주가를 받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한 줄입니다.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에서 10%대 후반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동진 세미캠인데요. 기업의 성장성 측면에서 봤을 때
감광액, 즉 포토리지스트와 같은 전자재료에서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성은 아직도 좋아 보입니다. 다만 기업의 저평가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 반도체 한파가 온다는 상황 속에서 이 회사는 실제 현재 주가가 적정 주가 대비 높은, 즉 업사이드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주가가 합당화되기 위해서는 높은 성장성을 보여야 되는데요. 하지만 모든 기업이 매년 똑같은 높은 성장률을 보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배당 성장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주당 배당액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업의 이익이 계속해서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 배당에 주는 퍼센트가 조금씩은 줄어든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 봤을 때 이자 보상 배율이 13배 정도가 된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로 보였지만 실제 이 회사의 비영업 성격의 순자산은 마이너스 1천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더 개선이 된다면 재무 건전성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동진 세미캠 분석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